이스라엘 총리죠.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라고 미국에다가 한번 컨펌을 받아야 되나 봐요. 바이든 형 이거 나 지상군인데? 이러니까 바이든이 그래야지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답을 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. 그다가 항공모함 2척을 보내줬어요, 미국이. 그러니까 지상군까지 가면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미국이 탈레반 잡으러 아프간 갔듯이 그거 20년인가 주둔을 했잖아요. 그럼.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그런데 하여튼 20년 가까이 주둔하다가 철군을 했거든요.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게 된다면 전쟁이 약간 지지부진하더라도 유가는 오르죠. 이란 또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? 호르무즈 해협에 위협을 가하겠다. 이러면 친미 성향에 있는 애들 석유 통과 못하게 한다.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럼 지금 미국이랑 중국 입장에서는 예. 현재 상황에서 더 심각해지지는 않대. 그냥 이 상황에서 그렇지. 심해지지 않는 상태로 그렇죠.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네. 걸 바라진 않겠지만 네. 뭐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좋겠네요. 나쁘지 않죠. 네. 본인들 영향력을 확대하기에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유가가 좀 더 올랐으면 한데 그러면은 자국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거든요. 그렇죠. 달러 가치 예, 제고를 예, 예. 되니까 자동적으로.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. 유가가 올랐으니 물가가 오른다. 만약에 전쟁이나 이런 게 지지부진해지면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신용화폐의 세계관에서 밸런싱을 맞추려는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국지적으로는 맞아요. 개별 국가 대한민국 한 덩어리한테는 맞는데 글로벌하게 보면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거를 인지를 해야 미국 금리를 올리는지 보고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될지 추세를 알아야지 투자 타이밍 이런 게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이제 파고 들어간 거고요.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쟁이 지지부진하고 그게 감안할 요인이 안 되더라도 $100 이상의 유가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면 더 이상 연준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문제는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글로벌 경제에 짐이 된 거가 맞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제일 깔끔해요. 그게 이제 상식적이고 우리 전통 경제학적인 면에서는 맞는데 이거를 기축통화국은 주변 개별 국가한테 미룰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핵심이거든요. 그거를 유가를 올린다든지 옛날에 외환위기 저는 설마 전쟁이 날지는 몰랐어요. 또 중동에. 왜냐하면 너무 원시적인 방식이거든요. 92년도 걸프전 이후로는 이런 원시적인 방식을 안 썼어요. 금융위기 아니면은 외환위기 이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.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건 없었어요. 물론 누가 의도적으로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또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정말 참담하죠. 어찌됐건 기축통화인 달러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리면 한국도 금리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이제 환율을 봐야 되는데 환율이 1,350원을 막 올라가서 그걸 깼죠. 저는 바로 1,400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오늘은 1,338원에서 마무리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 금리 올릴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? 공통의 회의가 있고요. 그때 저는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.